피에 젖은 화살촉이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 그 순간 은조는 자신이 쏜 그 화살이 평생 가슴에 박힐 줄은 몰랐습니다. 전하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기로 한 날보다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도승지 임사영의 간곡한 청에도 왕 이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핏발이 서 있었고 초점은 흐릿했으며 무언가에 홀린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범을 잡을 것이다. 범을 잡을 때까지는 아무도 한양으로 못 간다. 왕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은 왕의 그런 모습을 보며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렸죠.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왕은 쉬면서도 곡두의 향을 계속 맡고 있었는데요. 이 곡두라는 향은 왕을 점점 더 이상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환각과 망상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왕의 눈동자는 이따금 허공을 응시하며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왕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 대사관 자리 홍민직으로 해야겠다. 내게도 올바른 말을 해줄 충신이 필요하다. 왕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옆에 있던 임사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고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임사영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 홍민직은 몸이 안 좋아 쉬면서 그냥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사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발 왕이 마음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래도 난 대사관 자리에 홍민직을 올려야겠다. 왕이 못을 박았고 임사영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어둡게 변했어요. 홍민직을 대사관에 올리면 홍민직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져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임사영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홍민직이 조정으로 돌아오면 나는 끝이야. 그의 청렴함과 정직함 앞에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그때 사냥터에는 많은 짐승들이 쓰러져 있었고 피 묻은 화살들이 섬뜩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짐승들의 신음소리가 사냥터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는 도승지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자 임사영이 금록을 보며 눈짓을 하고 고개짓을 했습니다. 금록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곡두의 양을 2배로 늘렸고요. 연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왕은 이제 약물 중독 증세를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망상에 의한 착시 증세도 심각해졌죠. 왕의 눈에는 이제 제대로 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사람으로 보였고 그림자가 괴물로 보였어요. 한편 홍민직은 이열을 만나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있었습니다. 홍민직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대군마마, 우리 은조 곁을 떠나십시오.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지요? 제가 편히 남원으로 내려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약조해 주시지요. 홍민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은조를 향한 사랑과 홍민직에 대한 약속 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 하지만 이열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난 떠날 걸세. 데비마마에게도 떠난다고 말씀을 드렸네. 그 말을 하는 이열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영원히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도려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은조를 지키는 길이라면 이열은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그 말을 믿은 홍민직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홍대일을 데리고 남원으로 출발했어요. 아버지, 저는 왜 데리고 가십니까? 홍대일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한양이 좋았거든요.
친구들도 있고 배움터도 있고 무엇보다 여동생 은조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아비랑 내려가서 과거 시험을 볼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비 눈도 예전 같지 않으니 내가 좀 도와주고. 홍민직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홍민직이 앞장서고 홍대일이 가기 싫어 투덜거리며 억지로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요. 그때 사냥터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건 범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도승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왕 이규의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니 범이 저렇게 고개를 들고 노려보고 있거늘. 내 저걸 잡아야만 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마디만 더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겠다. 왕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활시위를 당기며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규는 활시위를 당겨 목표물을 조준했고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도승지들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왕이 활을 쏘아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임사영이 자신의 부하에게 은밀히 눈짓을 했습니다. 활을 잘 쓰는 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활시위를 당겼어요. 저 멀리 홍민직과 홍대일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홍민직은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남원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미소까지 지었죠. 그때였습니다. 쏘옹 화살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2개의 화살이었어요. 왕이 쏜 화살과 임사영의 부하가 쏜 화살. 하지만 왕이 쏜 화살은 빗나가 엉뚱한 곳에 떨어졌고 임사영의 부하가 쏜 화살만이 정확히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홍민직의 등 한가운데 정확히 화살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퍽 하고 화살이 살을 뚫는 소리. 홍민직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입에서는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아! 아! 깜짝 놀란 홍대일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홍대일은 쓰러지는 아비를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에 아버지의 뜨거운 피가 묻어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홍대일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민직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의 눈빛은 흐려지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왕 이규는 자신이 범을 쏘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범을 잡았다. 왕이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그것은 왕의 착각이었습니다. 임사영은 부하에게 확인하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부하가 달려가 확인하고 돌아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홍민직 대감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임사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홍민직은 견제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옛 친구였습니다. 함께 과거를 보고 함께 벼슬길에 올랐던 동료였죠. 충분히 불행한 그를 더는 계속 괴롭힐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치고 올라오면 자신의 자리가 불안했어요. 권력과 우정 사이에서 임사영은 결국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냈죠. 임사영은 사람을 시켜 사냥터에서 홍민직이 활에 맞아 위독하다는 서신을 여의정 한승록에게 보냈습니다. 왕이 쏜 것으로 꾸며서요. 왕인 이규는 곧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쏜 화살이 범 호랑이가 아닌 자신이 대사관으로 생각했던 홍민직이란 사실에 어리나갔어요. 왕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홍민직을. 왕은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오면서도 왕의 옆에는 향인 곡두가 연기를 내고 있었고 왕은 자꾸 곡두의 연기를 맡고 또 맡았어요. 현실을 잊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드라마가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홍대일이 쓰러진 아비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숨은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제발요, 아버지.
홍대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들 홍대일에게 업힌 홍민직의 등에는 화살이 위태롭게 꽂혀 있었고 팔과 다리가 축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민직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주마등처럼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은조를 처음 안았던 날, 은조가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던 날, 은조가 웃으며 자신에게 달려왔던 날들. 은조야, 미안하구나. 홍민직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일아, 은조와 춘섬이를 부탁한다. 홍민직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홍대일은 달리고 걷고 은조가 있는 곳으로 오는 중이었죠. 그때 은조는 혜림과 담소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조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원으로 떠나셨으니 이제 조금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혜림은 제이와의 청혼자였지만 파혼을 하고 대군 이열을 우연히 3번이나 마주치면서 대군을 좋아하게 되었었는데요. 혜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조야, 대군마마가 떠나신다고 하시더라. 은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대군은 그 여인을 잊고자 떠나신다 하십니다. 혜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어디로요? 은조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곳까진 몰라요. 다만 혜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을 보았거든요. 혜림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군의 마음에 있는 여인이 바로 은조라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홍은조 하고 홍대일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은조는 홍대일의 등에 업힌 사람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등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고 화살 끝에 빨간 장식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은조는 들고 있던 보따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보따리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은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은조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멀쩡히 떠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화살을 맞고 돌아올 줄은요. 은조야, 아버지가 오는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셔. 홍대일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피가 묻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은조는 홍대일의 뒤로 돌아가 홍민직의 등 뒤에 꽂힌 화살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화살의 깃털, 화살촉의 모양, 그 모든 것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은조는 홍민직의 등 뒤 화살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힘있게 한 번에 화살을 뺐어요. 푹 화살이 빠지는 소리와 함께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은조의 손과 옷이 아버지의 피로 붉게 물들었어요. 화살을 든 은조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임제이가 아버지의 서신을 듣고 은조가 걱정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제이는 멀리서 은조의 모습을 보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은조, 그녀의 손에 들린 화살, 쓰러진 홍민직. 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홍은조. 은조는 아버지를 죽인 화살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화살 끝에 새겨진 왕실의 문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왕의 화살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조의 눈동자가 풀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은조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은조가 쓰러지는 것을 본 제이가 재빨리 달려와 은조를 받아 안았습니다. 은조야, 정신 차려. 제이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제이는 은조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혜림은 은조의 상황에 눈물이 나면서도 제이가 왜 자신과 파혼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이가 은조를 안고 있는 그 모습, 제이가 은조를 바라보는 그 눈빛.
제2의 마음에는 은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은조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길 바랐어요.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자 옷에 배어있는 핏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라버니의 울부짖음이 들리고 어머니의 슬픈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은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죠. 아버지가 사주신 빨간 꽃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조는 그 꽃신을 손에 들었어요. 아버지. 은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구질막에서 돌아오던 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조야 수고했어. 아버지의 뿌듯한 미소가 생생했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아버지. 자신을 세상 누구보다 아껴주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없습니다. 은조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복수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은조는 아버지를 죽인 피 묻은 빨간 화살을 들었습니다. 왕실의 문양이 선명했어요. 왕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은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고. 은조는 화살을 자신의 몸에 감추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제이가 걱정을 하며 은조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가게? 제이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장례식 준비해야죠. 아버지 관도 준비해야 하고 염장이도 만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요. 은조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제이는 더 걱정이 되었어요. 그냥 울어. 슬프면 그냥 울어. 우리 도승지께서 모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내게 서신을 보내셨어. 모든 걸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제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은조를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울어도 된다고 슬퍼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대감 마님 보내드리는 것이니 이번만큼은 제가 해야 해요. 나 말고 우리 도련님 도와줘요. 다 서툰 분이라 도련님한테나 가봐요. 은조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런 은조를 잡을 수 없었어요. 집안에서는 홍대일과 춘섬이 아버지, 대감마님 하며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은조의 귀에 들려왔지만 은조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집을 나와 산속으로 향하는 길로 향했습니다. 은조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왕을 죽이겠다고. 그때 은조와 이열의 길이 어긋났습니다. 이열은 홍민직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대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 안에서는 홍대일과 춘섬이 울부짖는 소리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이열의 가슴을 찔렀어요. 이열은 자신의 형 이규가 은조의 아버지를 쏘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형이 은조의 아버지를. 은조가 너무 걱정이 되어 달려왔지만 대문 안에서 들리는 슬픈 울음소리에 문을 열고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열의 손이 대문 손잡이에 닿았다가 떨어졌어요. 다시 닿았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어요. 그의 형이라는 것만으로도, 왕의 동생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죄인이었습니다. 은조야. 이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자신의 형이 죽였다는 사실.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제이가 나왔습니다. 제이는 이열을 보자마자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이 꼴이야? 제이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 뒤에는 분노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이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화살이 없어졌어. 홍민직 대감을 쏜 화살. 그걸 은조가 가지고 있었거든. 이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너도 알잖아. 은조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활솜씨를. 설마 은조가 왕을 쏘려는 것인가? 제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이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부탁이야. 은조를 살려줘. 내가 아니면 은조를 살릴 수 없어. 은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대군인 이열에게 있었으니까요. 제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열은 제이의 숨가쁜 얘기를 듣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돼. 그것만은. 이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은조는 물론 홍가 모두 능지처참이야. 제이의 말에 이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능지처참.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 그 끔찍한 형벌을 은조가 받는다고. 절대 안 돼. 절대로. 이열은 제이에게 말했습니다. 은조를 막아. 내가 전하를 지키겠네. 이열은 말을 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은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각오였습니다. 은조를 사이에 두고 으르렁거리던 두 남자의 마음이 처음으로 하나가 된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간절함보다 잔인했습니다. 은조는 이미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숨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활이 들려 있었고 아버지를 죽인 화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화살 하나면 됐습니다. 은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복수심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왕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은조는 활 시위를 당겼어요. 화살을 시위에 걸고 왕을 조준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은조의 손가락이 시위에서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열이었습니다. 이열은 왕의 행렬 속 이규를 향해 미친 듯이 말을 달리고 있었죠. 은조야,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은조의 시위가 공기를 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쏘옹 서늘한 파공음 화살이 날아갔어요. 그 순간 이열이 말과 함께 왕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푹 화살이 박히는 소리. 서늘한 파공음 끝에 박힌 곳은 왕의 가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조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역적이 되어버린 이열의 가슴팍이었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바로 그 화살이 이제는 연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이열은 고통보다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이다. 은조를 지켰다. 말 위에서 서서히 뒤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이열의 입가에는 기묘하게도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다, 은조야. 이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그 속에는 은조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은조는 자신이 쏜 화살이 이열을 맞춘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대군마마. 안 돼, 안 돼. 왜 대군마마가 저기에 있는 거지? 기겁하며 달려나가려는 은조를 제이가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홍은조. 이성을 잃은 은조의 뺨을 제이의 손바닥이 매섭게 후려쳤죠. 철석 뺨을 때리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은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죽으려거든 너만 죽어. 너희 가족 모두 능지처참 당할 거야. 그것만은 막으려고 대군이 뛰어들었으니까. 제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뺨을 타고 흐르는 전율과 함께 은조의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저 멀리 피로 물들어가는 이열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화살을 맞은 연인. 은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거대한 후회와 미안함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어요. 내가 대군마마를. 은조는 이제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거대한 후회와 미안함의 파도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홍민직 대감의 마지막 가는 길은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분은 평생에 한 번도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았던 온화한 성품이셨거든요. 노비에게도 존댓말을 쓰시고 하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신분의 벽은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노비들, 가슴을 치며 우는 하인들,
스승을 잃은 슬픔에 가슴이 젖도록 우는 성균관 유생들까지 조정 전체가 그의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영의정 한승록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했어요. 정성으로 애도하라. 나라의 큰 별이 졌으니 모두가 마음을 다해 그를 배웅해야 한다. 한승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홍민직의 오랜 친구였거든요. 그 정중한 물결 속에서 은조는 비로소 참아왔던 단장을 찢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세월. 숨겨야만 했던 그 관계. 그 한을 다 쏟아내듯 은조의 통곡 소리가 장내 마당을 메웠습니다. 은조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슬펐어요. 듣는 사람들의 가슴까지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가련한 여인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넉넉히 주지 않았습니다. 암살자의 증거를 찾아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뒤져라. 왕의 목숨을 노린 영모제. 의금부 지사가 보낸 병사들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관을 뒤집고 제사상을 엎고 방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노비들은 떨며 구석에 웅크렸어요. 집안을 휘젓는 칼날들 사이에서 은조의 눈동자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나 때문이다. 나 하나의 복수심 때문에 어머니와 도련님까지 죽게 둘 순 없어. 은조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죽음을 결심한 여자의 눈은 이미 깊은 심연과 같았죠. 멈추시오. 그 화살을 쏜 것은 바로 나요. 내가 그랬습니다. 장내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은조를 바라보았어요. 그 찰나 곁에 있던 오라비 홍대일이 은조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망언이냐? 홍대일은 은조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향해 더 크게 소리쳤어요. 미친한 계집이 어찌 화를 쏜단 말이냐? 내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한 자는 바로 나다. 내가 왕의 가슴을 노렸다. 동생을 살리기 위한 오라비의 처절한 거짓말. 은조가 소리쳤습니다. 오라버니,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사들이 홍대일을 붙잡았어요. 놓으시오. 놓으라고요. 은조가 병사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제이가 은조를 붙잡았습니다. 놓아요. 제발 놓아요. 은조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홍대일은 암살자라는 누명을 쓴 채 거칠게 끌려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추국장의 공기는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왕 이규는 직접 국문에 나섰어요.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과인을 쏘려 했다는 게 사실이냐? 왕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홍대일의 몸은 이미 성한 곳 하나 없이 짓겨져 있었습니다. 붉게 달궈진 인두가 살을 파고들 때마다 홍대일의 비명이 추국장을 울렸죠. 으악! 고문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홍대일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결코 은조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았어요. 내가 했소. 홍대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홍대일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내뱉고 있었어요. 그의 눈앞에 은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조야, 오라비가 너를 지켜줄게. 추국장의 칼잡이가 칼을 들었습니다. 홍대일의 목을 베기 위해서요. 칼날이 내려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눈을 뜬 이가 있었어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이열. 모두가 놀라 이열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대군이 살아서 걸어 들어온 거예요. 대군마마. 신하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열의 첫마디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곳에 누워 있었습니까? 이열의 목소리는 급했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려는 이열을 대비가 다급히 막아섰습니다. 가지 마라. 경호년 사화의 그 피비린내를 잊었느냐? 지금 나가면 너도 영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대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제 가슴을 역적으로 내어준 남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이열은 대비의 손을 떨쳐냈습니다.
전하를 베어야겠습니다. 이열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이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홍대일의 목에 칼이 닿으려는 찰나 가슴에 흰 붕대를 감은 이열이 추국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귀신이라도 본 듯 얼어붙었어요. 그때 이열은 형님인 왕 이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범인이 아닙니다. 평소 화류조차 제대로 당기지 못하는 자인데 어찌 그 먼 거리에서 전하를 명중시키겠습니까? 아비를 잃은 슬픔에 정신을 놓은 가련한 자일 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친동생의 피 맺힌 호소. 광기에 쌓여있던 왕 이규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열. 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왕은 동생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옥에 가두라. 더 이상의 국문은 중지하라. 홍대일이 끌려나갔습니다. 이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을 관통하는 화살을 맞고도 이열은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그 기적의 비밀은 바로 그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이열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어이가 말했었어요. 대군마마, 정말 기적입니다. 이 나무 조각이 아니었다면 화살이 더 깊이 들어가 목숨을 잃으실 뻔하였습니다. 구질막에서 어린 소년이 건넸던 목숨 명자가 새겨진 나무 목걸이. 비천한 아이들의 엄마가 만든 그 작은 나무 조각이 날카로운 화살촉을 막아내며 대군의 심장을 지켜낸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은조의 선행이 결국 연인의 목숨을 구하는 복선이 되어 돌아온 거죠. 왕의 화살을 훔쳐 조작한 뒤 왕이 죽인 것처럼 꾸민 비극의 덫. 임사영은 왕의 착각을 이용해 완벽한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치닫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비극을 겪으며 은조는 비로소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헐벗고 굶주린 채 사냥터의 짐승처럼 쫓기는 백성들. 억울하게 죽어가는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아버지. 은조는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복수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은조는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 가장 위험한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왕 이규의 폭정에 맞서 백성을 지키려는 비밀 집단명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이죠. 연인이었던 대군 이열은 왕의 동생으로, 은조는 왕의 반대편인 비밀 집단의 일원으로. 원수의 집안이라는 굴레를 넘어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두 사람. 하지만 폭군을 막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는 그들의 진심은 과연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대군 이열과 백성을 위해 칼을 든 은조의 처절한 사투. 그 폭풍 같은 전개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